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가 공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부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높은 보수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위화감과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엇갈린 여론 반응은 임원 보수 공개를 법제화할 때 이미 예상한 일일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응이겠죠. 기업들이 다양한 여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임원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4월 1일 국민라디오 개편과 함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번 주 들어 남북관계가 군사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여파 때문인지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3월 31일에 이제 북한의 포사격이 있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일부 한 100여 발 정도가 서해 NLL 이남 지역 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 주로 이제 백령도 해병부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3배에 달하는 약 300여 발의 대응 사격을 K9 자주포로 이북 해상으로 이제 날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전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제 남북 간 해상 경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포사격은 곧 중단이 됐지만 2010년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태를 떠올리게 해서 일촉즉발 교전 위기감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군의 대응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네. 이때 이제 이 백령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네. 연평도 사건 이후에 군은 신속 정확 충분성 개념을 정립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최윤희 합참 의장의 지침인데 취임 후에 현장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시 3배에서 5배로 응징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침이 바로 이 지난 월요일 대응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지침에 따른 대응 사격의 지시는 누가 내리는 겁니까? 명령권자가 합참의장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라고 해서요.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진행됐고요. 그러니까 해병부대 자체적인 이제 판단과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신속 지침에 따라서는 북한군 포탄이 이남 해상에 떨어진 것이 확인된 것으로부터 수분 이내에 대응 사격이 개시됐고요. 충분성 지침에 따른 것은 3배 이상의 포탄을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좀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비교할 만한 지침이 있었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2010년 8월경에도요. 북한군의 해안포 한 10여 발이 백령도 북쪽 하지만 이제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는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유엔사의 교정 규칙으로 비례성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종 동량의 개념으로 대응한다. 이런 지침이 있었지만 연평도 사건 이후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측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원칙까지도 수립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북측 폭탄이 이남 해상에 떨어진 후에 대응 사격을 하면서 한때 백령도 주민 대피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전에 긴장감이 더했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신속 정확 충분성 지침에 의한 사격의 원점 타격 원칙도 이 적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날아온 이제 북측 포탄, 해안포와 방사포 등에 의해서 서북도서가 공격을 받아서 민간 피해가 발생했다면 동정화기인 K9 자주포 대응 사격만이 아니고요. 네. 공군 전투기도 이제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제 자주포 대응 외에 공군 주력 전투기 이제 F-15K죠. 여기에 또 KF-16까지 더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NLL 23 해상에서 초계 비행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분계선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의도적이든 오발이든 교전이나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고 이제 북한군 쪽에서도 미그 29 2대를 포함해서 전투기 4대가 NLL 이북 해상으로 출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사실은 매우 심각한 교전 직전 상황이었다. 이렇게 어제까지의 국방부 발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넓혀보죠. 지난 주말까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에서 드레스덴 통일구상 발표를 통해서 연초 신년 기자회담에서 밝혔던 통일대박론을 재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일무드 조성에 공을 들였었는데 이번 주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서 선언의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강하죠. 군사적 충돌 위험뿐 아니라 어제 북한의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 통일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내놓았고요. 네. 박 대통령이 남북 공동 번영과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허위와 기만의 극치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현재 방한 중인 마이크 기퍼드라고요. 이 북한 주재 영국 대사인데 네. 이 사람도 이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북한은 이것을 체제에 대한 위협, 도전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아서 주목을 받았고요. 네. 전문가 진단들을 참조하더라도 북한이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 혹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이 통일의 모델로 삼았다는 그 드레스덴 구상은 일회적 구호나 선언으로 김 빠지게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또 어떤 돌파 방안이 남아있나? 그거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게 군사적 긴장뿐 아니고 남북의 외교 관계도 이번 주에 급속히 냉각되고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죠. 네. 북한 노동신문은 이게 박 대통령을 지칭해서 괴벽한 노처녀, 우물한 개구리다. 오물처럼 쏟아내는 망발 이런 심한 말을 좀 이제 쏟아내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우리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시정자 빼도 입에 담길 꺼려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이제 맞비난을 했습니다. 네. 통일 지향은 둘째치고 먼저 소통의 전조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건데요. 이 상호 간의 외교적 수사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요. 전환점을 찾는 것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을 했었죠. 네, 그때와 이번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베를린 선언은 벌써 2000년 3월경 일인데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과 문제를 놓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다. 이런 첫 논평을 내놨었습니다. 네. 이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는 이 반응이 정반대인데요. 당시에는 그 결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되게 됐었습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 상대 측인 북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평화 통일 외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우선 현재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북한은 4월에 내부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오는 15일에는 이제 북한 최대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고요. 네. 이게 태양절이라고 알려져 있죠. 또 이어서 25일에는 북한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게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때의 선군 정치 노선을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4월 북한 측은 내부 결속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서 남북의 긴장 수위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거리를 포함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었고 해상 포사격 그리고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4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예의주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의 도발이 현재까지는 대부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달 중순에 이제 독수리 연습이 종료됩니다. 그 직후 4월 말 5월 초에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유화 국면 전환 이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북한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 당분간 추가적인 접촉이나 회담 제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네, 전망해 주신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유화 국면이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닐까.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은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을까? 네. 궁금해지는데요.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뭐 북한 당국 자체는 아니지만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를 통해서는
원색적인 이제 논평을 내놨고요. 우리 정부도 수위 높은 대응을 하다 보니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그들의 소위 중대 제안이 빈껍데기는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우리 측 발언입니다. 네. 북한은 세계 각국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를 잘 새겨서 건설적으로 호응해 보기 바란다. 이런 촉구도 했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이죠. 네.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은 잘 보면 북한 핵무기 폐기 전제 조건이라든가 북한 인권이라든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제 요구하던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이지 않은가 하는 평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이 뭐 인도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의 공동 구축, 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 반응이 어떻든지 이 뭐 북측이 반발하는 시나리오까지 예상됐던 것이고요. 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실행해 나간다면 북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이제 촉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이 북한은 4일까지 동해안 주업을 통제했다고 해서 추가 발사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뭐 상황이 답답합니다만 시간이 걸린다니까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정가레이더 또 어떤 뉴스나 이슈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뭐 남북 문제가 좀 치열하긴 한데요. 네. 국내 소식들도 많이 있어서 우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권과 야권 각각 내부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제 여야 격돌도 강해지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 대선 공약인 무공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거든요. 네.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사과는 사과고 무공천 철회를 공식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책임하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원내대표의 대독 사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신 읽는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거나 사과할 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공약 이행, 즉 이게 무공천이죠. 네. 기초선거 무공천을 이행하기 위한 이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안철수 신당의 공동대표 무공천이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군요. 네, 하지만 무공천의 불씨는 야권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가 함께 지켰어야 하는 공약이죠. 대국민 약속이었고요. 근데 이제 여당은 모렴치하게 형식은 사과를 한 셈이 됐지만 이걸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무공천 철회를 밀어붙여서 공천을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만 무공천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이 부분에서 이제 야권으로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과거 민주당 내 원로나 중진들도 우리만 무공천하면 큰일 난다 하고 이제 철회 요구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당의 지도부는 이제 브레이크를 전혀 잡지 않고 무공천으로 이제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무공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초 지역별로 문제들이 크게 터져나올 전망이고요. 네. 아직까지 수습방안은 이제 오리무중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기초선거에서 여권 주자들은 다 기호 1번을 달고 나옵니다. 네. 그럼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야권에서는 기호 2번을 이제 대응 카드로 들고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정당 후보가 아니라 개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호 2번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다 흐트러지게 된 상황입니다. 네. 정당 식별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지지율이 높아져서 이 지역 후보들의 지명도, 인지도, 지지도보다 더 이걸 선도하는 효과를 내주거나 아니면 당 중앙에서 지역 조직과 연계해서 가능한 선에 우회적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시민 후보와의 연대 지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지율이 좀 심각하고요. 네. 지난주에 중앙당 창당했는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적 지원 차원에서는 무공천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 연대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여권에서 이제 그럴 거면 무공천을 왜 했느냐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겠죠. 네. 사실상 지금 사면초가 상태인데 이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비 후보는 후보대로 지역 주민은 주민대로 지금 야권 지지층은 매우 안타까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인가요? 벌써 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싹쓸이 언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제가 전망하기에도 이제 위기 상황이 명확하고요. 이 신당에 대해서 뭐 국민 혹은 시민, 이 지자체라고 한다면 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지율과 주목도를 선도하면서 또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체계적으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당 개인 연계라든가 뭐 조직화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시민 후보에 대한 연대 가능성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신당 중앙의 리더십 구축도 이제 힘든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방선거 승리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만에 하나 지방선거가 잘 안 풀리게 된다면 이게 통합신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내부적 위기가 이제 크게 아마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뭔가 파격적이고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지역적이지 않은 전술이 아닌 전략을 이제 내놓아야 하는데요. 이 대책 마련에 이제 이 시급성에 비해서 지금 이제 뾰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점점 이제 집권 여당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타개할 방안이 지금 금주 차주 정도에는 굉장히 이제 이 마지막 시점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행동과 전략의 좀 이 개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 4월 임시국회 어제 첫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일단은 뭐 이 기초연금 문제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사실 이것도 대통령 공약이 지금 이제 파기되거나 변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야당이 아닌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개정안에 이제 또 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몇몇 가지 민생 법안과 또 이제 시국 사안을 놓고 지금 이제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요. 전혀 뭔가 이 화해의 이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지방선거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판이 되지 않겠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면에서도 야당이 뭔가 좀 선명성,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을 보여준다면 선거에 효과를 좀 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좀 이 혼탁한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레이더의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